드디어 이제 20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총선 19일밖에 안 남았는데 먼저 여론조사로 민심의 흐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빠졌습니다. 36에서 34%로 2%포인트 내려왔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갤럽의 19일부터 21일까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자,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다시 좁혀졌죠. 국민의힘 34, 민주당이 33, 뭐 팽팽합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투표에서의 의석수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역대 선거에서 충분히 좀 밝혀진 바가 있죠. 무당층이 18, 이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8%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결과 기대. 역시 정부 견제론이 51%로 정부 지원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15%포인트 차로 정부 견제론,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더 높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2%가 빠졌는데 반면 서울 지지율은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심각한 건 여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 그리고 불경 지역에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변호사님.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서울에서는 지금 요동을 쳤죠. 이 선거 지금 20일이 남지 않았는데 이 요동을 앞으로는 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요.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보수 농객이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자면 안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PK, TK 지역에서 지금 급격하게 민주당과 집진적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집진적이 늘어난다 이것뿐이 아니라 정부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지원론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몇 포인트, 몇 퍼센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지역이 많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아주 어려워진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부산 지역인 언론인들과 전화로 제가 한 두세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역 민심을 예. 좀 훑으셨군요. 저도 이제 민심을 듣고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또 이쪽 민심도 얘기를 해주고 네네. 있는데 또 부산 지역에 또 예. 후배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부산 지역의 그 언론인들이 하는 예. 말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가 큰일 났는데 이러니까 지금 추세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그리고 민주당은 유지하고 있다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랬더니만 이 지난번에 헬기로 그 이재명 대표가 나르샤를 했을 때, 그렇죠. 표현이 나르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 나르샤를 했을 때 그때 부울경 그리고 낙동강 전선이 완전히 민주당이 망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계속해서 겸손 모델을 유지를 해왔고 겸손 모델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 세상은 우리 것이다 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라 장예찬 공천을 했다가 또 취소를 한 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지금 주황지의 일부 견해다 이랬더니만 그 주황지 신문이 그 잘못 본 겁니다. TK에서는 도태우 변호사 영향이 있었을까요? TK는 도태우가 네네. 좀 영향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에 갔을 때 현장에서 도태우하는 연호 소리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군중은 엄청나게 모이는데 그 군중이 도태우를 외칠 때는 한동훈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연설을 하다가 연설을 중지를 했을 정도로 말을 못할 정도로 도태우 연호 소리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제 TK 민심은 상당히 그 반국민의힘 왜 공천을 해놓고 도태우를 그만했다고 해서 가령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달라. 그 말 한 게 뭐 그리 잘못이냐. 가령 광주에서 그 민주당 후보가 누가 출마를 했는데 누군가 부마 사태 뭐 어떻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면 과연 공천을 취소를 했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심이 좀 흔들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예찬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장예찬에 대해서 그 지금까지 그 부산 민심은 그래도 젊고 예쁜 그리고 재기발랄한 그런 친구 아니냐. 그런데 그만한 일로 공천을 또 자르느냐 이러는데
그래도 뭐 장희찬에 대해서는 더 뒤에 큰 말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도태우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흔들린 것은요. 이게 도태훈이 장희찬이라는 공천 그 문제가 아닙니다.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보니까 이거 민주당과 다른 게 뭐냐는 그런 말이 실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당신 사촌 아니냐 이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또 사무총장입니까? 장동혁 사무총장입니까? 그분이 아마 그랬죠. 그럼 뭐 사촌 얘기 나오는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공천 안 해준다고 거꾸로 그런 것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 또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한 갈등, 2차 갈등이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실망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PKTK가 민심이 흔들리는 것은요. 윤 대통령이 안 그래도 어려운 지금 이거는 그 중간평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과목은 민생경제예요. 민생경제는 좀 어렵고 점수를 못 딴단 말이에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 핑계를 댈 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다. 가령 이번에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킨 의대 정원 2,000명을 그 늘리는 문제. 이건 가령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료 대란으로 번져가면서 지금 부정평가의 원인도 지난주에는 7%, 이번 주에는 8%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문을 펼쳐놓고 보면요. 가령 이 빅파이브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리고 수술 예정이 잡혀가 있던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절망에 빠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지 왜 총선 전에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문제를 또 네. 터뜨리는지 네네. 예 거기다가 가령 이번에 또 잘 아시겠지만 주기환 그 광주시당 위원장 지냈던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비례대표에서 그 후순위로 밀리니까 24번으로 밀리니까 그분이 이제 사퇴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튿날 재조정한 비례대표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기도 없었죠? 예 빠졌는데 윤 대통령이 느닷없이 민생특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분을 임명을 해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가장 가까웠던 아마 가장 많이 같이 근무했던 분일 거예요. 20년 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찰 수사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 수사관 출신을 민생특보로 임명을 한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건 오로지 윤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을 표출하는 것에 불과한 네. 것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화났다 이걸 보여주는 예,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당장 신문을 인터넷판입니다만 신문을 보면 왜 대통령이 악수를 떠느냐 이런 제목이 네. 평론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로도 뭐 선거에 지려고 하면 귀신이 쉰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많은 길이 있는데 가장 나쁜 길로만 지금 골라가고 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